안녕하세요, 취미가입니다. 지금 이 역은 후카에바시라는 곳이고요. 히가시 오사카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이렇게 옛날 생각이 들게 하는 오래된 골목을 구경하면서 가다 보면 저 멀리 혼다 드림이 보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혼다 매장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혼다 드림은 아마 대형차를 주로 다루는 매장인 것 같아요. 첫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우산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간편했지만 여름을 미리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다 매장의 1층이고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모델들을 보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느낌을 느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BR 1000 트리플 R 기념 모델 컬러네요. 고급 파츠들이 화려합니다. 저 윙릿이 안에 살이 들어가 있죠.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 보는 호크 11입니다. 시트 모양이 흔치 않게 간결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이게 사기통으로 나왔으면 했었던 모델인데요. 저도 실물은 처음 봅니다. 꽤나 덩치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거울의 위치가 독특하네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CBR 650R입니다. 그리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출시를 기다리고 있을 분들이 많은 GV350S 모델입니다. 클래식 디자인을 굉장히 잘 따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화류는 또 LED여서 굉장히 균형이 잘 맞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좀 더 미리 본 느낌이고 이런 바이크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 트리플 R의 검은색 모델이네요. 검은색에 휠만 금색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과 금색의 조화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실물을 처음 보는 CBR 600R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매트 블랙 색상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베이비페이스의 엔진 가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의 실물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전 연식들은 서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새로 돌아온 모습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었고, 역시나 센터 머플러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저 프레임하고 사이드 페어링하고 사이에 공간이 크게 돼서 굉장히 넓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덩치가 실제로 커 보이는 모습인데, 저는 6배 갈랄은 조금 더 컴팩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레블 모델이네요. 레벨 1100입니다. 뭐 1층에 전시된 모델은 많지 않았지만 간격이 좀 좁아서 제가 사이사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혼다 매장의 특징은 고객 응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근데 제가 이 매장을 검색할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의 후기들은 매장에 들어가서 2층을 구경할 때까지도 아무도 응대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 방식은 굉장히 살갑고, 먼저 물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대하는 분위기가 큰데,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런 일본 사람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로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막 무질서하게 앉아보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일본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XADB 모델입니다. 이쪽에 장르가 비슷한 바이크들이 모여있네요. NT1100이고요. 아프리카 트윈에 들어가는 2기통 오버리터 엔진으로 거대한 투어러? 어드벤처? 그런 장거리 투어러의 느낌의 바이크입니다. 듀얼 클러치, 저 엔진 라인업에는 듀얼 클러치가 많이 장착된 것 같아요. 여기 전시된 모델들은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DCT 모델들이죠. 아프리카 트윈. 옆에는 트랜스알프가 있고요. 트랜스알프하고 엔진을 공유하는 NCT 750 모델입니다. 이것도 DCT 모델이네요. 이런 어드벤처류, 투어러류들은 바이크의 덩치가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제 취향하고는 조금 멀어지지만 그 덩치로 인해서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볼 수 있네요. GBR 400R입니다.
보던 중에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모델명 연식까지는 알 수 없지만 V4기통 엔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저렇게 사이드에 와 있죠. 저 차체하고 스윙암이 연식을 보여줍니다. 가드너라는 선수의 사인이 있는 걸로 보면 기념 모델인 것 같아요. 판매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바이크들의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지난번에 오스카에 왔을 때 MFD라는 매장에서 봤을 때 저런 오래된 바이크들을 깨끗하게 리스토어에서 고가에 팔리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벨 1100 DCT 모델이고요. 이건 DCT가 아니네요. 배거처럼 윈드스크린하고 사이드 캐비넷이라고 할까요? 사이드 백이라고 할까요? 저게 라인을 만드네요. 이 매장에서 유일한 스쿠터이자 저배기량 바이크였습니다. 예뻐서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대배기량을 주로 다루면서도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익숙한 슈퍼커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식이 바뀌면서 조금씩 계속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GB350 일반 모델입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같이 보시죠. 옆에는 S 모델들이 있네요. 네, CBR 600R이 검은색과 빨간색 그랑프리 레드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페어링을 부풀려서 좀 더 덩치가 있어 보이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느껴져요. 그 공간을 없애면 조금 더 얄쌍하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타이트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검은색 패널이죠. 실제 프레임보다 조금 더 두껍게 사이드 페어링을 시작하게 만드는 저게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얼굴은 이전보다는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다시 GB350 S 모델이고요. 펄이 들어간 검은색이네요. 저렇게 바이크들을 2층에 좁게 붙여서 전시라기보다는 그냥 적재를 해놓은 느낌의 모습은 청량리에 있는 혼다 강북에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같은 것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400R이) 계속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500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LC 모델입니다. LC 이건 250이네요. 스크램블러 라인을 표방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의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레브라고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요. 탱크까지 얄쌍해서 가볍게 여기저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옆에 있는 GB350 모델보다 탱크가 더 가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CL500이네요. 탱크 두께가 조금 비교가 되시나요? 쉽지 않게 찍혔는데 이쪽이 더 그렇죠. 이제 좀 비교가 되시죠? GB 모델은 클래식함이 있고 CL 모델은 굉장히 경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모델들의 기함들이 보이네요. 혼다의 4기통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어서 혼다의 4기통 모델들은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구경을 다 끝냈습니다만 언뜻 지나쳤던 신형 CBR 1000RR 트리플 R 모델을 잠깐 다시 찍어봤습니다. 저 사이드 패널에 있는 윙렛의 그 안쪽에 핀이 없습니다. 1층에서 봤던 30주년 기념 모델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핀이 없는 윙렛이 보이고 차이를 찾자라면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렇게 날개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경험상 리터급 R차의 힘을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디자인은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600알랄이 계속 보이네요. 가장 보고 싶었던 바이크였습니다. 이렇게 혼다 드림을 나와서 규동집, 소고기 덮밥이죠. 규동집에 왔습니다. 체인점에 갈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도심이 아닌 지역 소도시로 가면 맛집을 알기도 쉽지 않고 식당 자체가 띄엄띄엄 있어서 체인점이지만 그래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 규동 체인입니다. 파가 올려진 모델을 시켜봤습니다. 계란의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일본 오사카, 히가시 오사카 지역에 있는 혼다 드림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